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세진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이. 너희는 처음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제목을 보고서 어떤 내용일 거라고 짐작했어? 하랑이. 나는 옛날에 비슷하게 제목이 비슷했던 책이 있는데 난 그 책이랑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그런 책의 내용으로 알아들었어. 민정이. 나는 일그러지니까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고 표지의 그림은 약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학급에서 어떤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이야기일 것 같았어. 제이미. 내가 보기에도 난 그냥 제목대로 뭔가 영웅이 있었다가 막 배신하거나 사라졌다 이런 느낌. 나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옛날에 있었던 위대한 영웅들이 나중에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나는 처음에 그렇게 역사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담은 책인 줄 알았는데 이 책을 보니 석대라는 아이가 나오고 약간 내가 생각했던 이야기라기보다는 소설 쪽이어서 나는 약간 당황했어. 선생님은요? 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 제목을 갖고는 뭐 이게 특별하게 생각을 한 것은 없었고, 이게 원래 처음에 그 어린이 책으로 나온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이문열이라는 이 소설가가 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분이 쓴 책 중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소설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본 그런 경우고, 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제목 때문에 뭐 특별하게 생각은 없는데, 다만 이제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영웅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런 존재가 나중에 보니 영웅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에서 실망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는 부분일 수 있어서, 이 책에서 보면 그 엄석대를 영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엄석대가 과연 영웅적이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몰락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제목 아닌가라고 뒤늦게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 서울에서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엄석대를 보고서 반장이 선생님 취급을 한다고 생각했잖아. 너희는 이 석대를 보면서 반장이 석대처럼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반장대로 서울에 있는 반장, 실제 우리가 사는 도시에 있는 반장처럼 선생님의 심부름 이런 등등을 하는 반장을 해야 옳다고 생각해? 하랑이. 난 그 딱 중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조용히도 시키면서 뭔가 심부름 같은 것도 하는. 근데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나는 심부름 같은 걸 하는 반장. 왜냐하면 선생님처럼 하면 그게 어리면 판단력이 약하다 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의 판단에서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점은. 민정이. 나도 하랑이처럼 중간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그래도 심부름하는 우리가 아는 그런 반장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심부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선생님이라도 되느냐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인이. 글쎄, 모르겠어. 나는, 나도 굳이 고르자면, 심부름 같은 것을 하는 반장이 더 낫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선생님 흉내를 내는 그러한 우리와 같은 학년인데도 우리를 약간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 친구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린 아이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생각도 별로 크지 않아서 아무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 친구가 똑똑해 보이고 생각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반장이 더 낫다고 생각해. 너희들은 마지막 142쪽에서 그러나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또 세계와 인생에 대한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새로운 슬픔과 절망 때문이었는지 지금도 뚜렷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끝나는데 만약에 끝나지 않고 이어진다면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 것 같아? 하랑이. 나는 왠지 그 석대인가? 아, 엄석대 맞지? 아무튼 걔가 복수를 하려고 나타나거나 아니면 약간 용서를 구하려고 나타난다 라는 걸로 이어질 것 같아. 그리고 범죄를 약간 나타낼 것 같아. 민정이. 나는 이 책 주인공인 병태가 그 경찰서를 알아보고 다면서 왜 감옥을 가게 됐는지 같은 걸 좀 알아보면서 이런 짓까지 했어라면서 약간 놀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아. 제인이. 내가 보기에도 하랑이처럼 그 엄석대가 복수한다, 나 사과를 빈다 이런 내용일 것 같아. 혹시나 뒷이야기가 있다면. 나도 민정이처럼 여기저기를 알아보면서 왜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냐 물어보고 매일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감옥에서 지내는데 힘들지 않게 도와주러 한 번씩 얼굴을 보러 병태가 얼굴을 보게 되고 나중에는 석대가 다시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서 원래 살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어질 거라고 나는 생각해. 선생님은요? 저는 이렇게 엄석대가 잡혀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뛰쳐나갔던 그런 엄석대의 모습이 다시 한번 그 겹쳐지면서 그냥 그 씁쓸했던 과거의 추억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선 그냥 각자의 삶을 그냥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훗날 나중에나 이제 그 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뭐 논쟁이라고 해야 되나 다툰다고 그 시시비비를 한 번쯤은 가려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서운했던 어떤 그런 마음들,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마음들, 후회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자리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새로 오신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은 엄석대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아주 많이 매질을 하셨는데, 너희는 이러하신 선생님의 옛날에는 이렇게 매질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아이를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니면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하랑이. 난 그건 아니라고 봐. 그런 석대도 아이들을 약간 때리거나 괴롭혔잖아.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 석대와 아무리 벌을 준다고 하지만 다르게 뭐가 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똑같아지잖아. 폭력을 쓰는 건, 폭력을 쓰는 건 아무래도 똑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거는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생각해. 민정이. 나도 아무리 엄석대가 잘못을 했다 해도 새로 오신 선생님이 막 때리거나 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하랑이 말대로 똑같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러면 오히려 맞은 게 분해서 더 비뚤어질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법대로 하거나 처음에는 말로 설득하거나 혼내다가 그래도 안 되면 정말 재판 같은 거 해가지고 소송 같은 거 하면은 그나마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 개인이. 내가 보기에도 하랑이랑 민정이랑 똑같이 싸우는 거는 더 큰 싸움을 불러올 거라고 생각해. 내가 보기에도 그냥 법대로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 나도 너희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석대에게는 더 나은 경험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학교에서 폭력 이런 게 안 됐지만 옛날 시대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때릴 권리가 있었고 옛날에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혼낼 수 있었으니까 이때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버릇을 고쳐주려고 하신 것 같아. 그리고 이 석대가 자신의 친구들의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의 시험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바꿔서 자신이 시험 본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은 난 오히려 더 선생님께서 말로 끝내시는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버릇이 더 안 고쳐질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 선생님의 이 행동이 오히려 석대에게는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은요? 네, 과거에는 때려서라도 아이를 가르친다라는 것들이 허용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이유로든지 체벌이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체벌을 가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근데 과연 그것들이 진정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세진이 주장대로 라고 한다면 이 엄석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책에서 결국 엄석대는 뛰쳐나가고 결국은 그 깡패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놓고 보면 세지가 말했던 대로 오히려 크게 혼나고 맞고 정신 차려갖고 잘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였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연 체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체벌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들이 뭐 통계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반발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도 크기 때문에 그러한 폭력적인 어떤 그런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그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지만 또 한편에서는
엄석대 같이 그렇게 힘세고 막 무지막지한 애를 과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런 애는 정말 이렇게 더 큰 힘으로 눌러야 되는 거 아닌 건가라는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누구였지? 민정이었나? 하랑이? 하랑이. 이 책에 보면 석대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시험지를 바꾸게 된 애들 있잖아. 그 애들은 그거에 대해서 따돌림을 당하는 게 무서워서 했다고 선생님께 밝혔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맞았었잖아. 너희들은 선생님에 대해, 이런 선생님의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민정이. 나는 선생님이 전 선생님처럼 엄석대 편만 듣지 않고 엄석대 잘못을 알아내서 혼내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혼내는 걸 때리는 걸로, 게다가 어린애 팔뚝만한 단단한 매가 부러질 때까지 세게 때리는 거는 정말 요즘에는 상상도 안 가는, 정말 너무 선을 넘은 처벌이라고 생각해. 필진. 나도 제인이처럼 이건 이 정도까지 때리는 건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내 친구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랬다는 걸 자신이 선생님한테 알려주니 선생님이 그랬냐고 하니까 그 선생님께서 화를 내셨는데, 화를 내신 이유와 몽둥이로 때리신 이유는 자신이 용감하게 왜 부끄럽고 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따돌림을 당할까 봐 무서웠다, 이런 말이 나와서 선생님께서는 그거에 대해 좀 화가 나셔서 때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좋지 못한 생각이라고 생각해. 제인이. 글쎄, 나는 정확하게 알고 혼내는 게 나으니까. 나는 2학기 때 담임 선생님은 이것에 대해 석대의 괴롭힘이 두려웠다는 애들의 말에 애들을 혼냈잖아. 나는 차라리 좀 더 다독여줬으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무래도 외로운 건 무섭다라는 느낌이 이 시대에는 강하게 들었을 거란 말이야. 아무것도 놀 게 없으니까, 친구 아니면. 그래서 나는 차라리 다독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선생님은요? 하랑이의 질문에 대해서 민정이나 세진이, 제인이가 정확하게 이해했나 그 세 사람의 대답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좀 의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너무 이제 선생님이 무지막지하게 때린 거에만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 그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 내가 이해한 하랑이 질문의 초점은 아이들은 과연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즉 피해자인가? 그래서 오히려 하랑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아이들은 오히려 위로받아야 될 존재인 건가? 아니면 엄석대를 도와서 컨닝 행위를 한 공동범죄자인가?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가? 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 건가의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랑이가 말했던 것처럼 심정적으로 보면 엄석대가 그렇게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안타깝다, 불쌍하다 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아이들이 거절하지 않고 또 용기를 내어서 그걸 고발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들, 그리고 게다가 엄석대에게 그 컨닝 행위를 도와줌으로 해서 이 아이들은 엄석대로부터 보호를 받았을 거고 또 엄석대로부터 이익도 챙겼을 거고 그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 아이들 역시 그 범죄를 저지른 거에 기여한 거다, 일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혼나야 되고 벌 받아야 되고 그렇게 벌 받음으로 인해서 훗날 그런 또 다른 그런 그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내가 협박에 굴하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어떤 그런 강한 메시지, 교훈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꼭 이렇게 때렸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그런 논의가 있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순수한 피해자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피해자의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측면도 분명히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고 참고로 실제로 그 어른들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의 사장님이 회사의 어떤 그런 잘못을 눈 감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만약에 그걸 눈 감지 않으면 뭐 하겠다? 해고하겠다. 라고 했을 때 아니면 뭐 그걸 눈 감아주면 너를 승진시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회사의 부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출했을 때 아니면 그리고 또 심지어 여러분에게 뭘 조작을 시킨다던가 이렇게 하면 그 승진을 시켜주겠다. 연봉을 올려주겠다라는 그런 유혹을 한다 했었을 때 아니면 자르겠다라고 협박을 한다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건지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라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에서야 지금 그럼 때려치우지 뭐 다른 회사 가면 되지 않는데 솔직히 다른 회사 가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커리어 경력이 있는데 그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것들은 웬만한 능력자 아니고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과 타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들통이 났을 경우에 처벌받는 것은 그 실행한 사람이 분명히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들이 한번 알려지게 되면은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아무리 시켜서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일하면 내가 처벌받는다는 게 분명히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또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면 그런 부정을 안 저지를 거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이제 그 윗사람이 부정을 시키려고 해도 부정이 없는 어떤 그런 사회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 여기서 끝이에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정이. 너희들이 만약에 병태라면 엄석대가 괴롭혔을 때 엄석대한테 복종했을 것 같아? 하랑이. 나는 초반이라면 아무래도 기가 세서 그다지 복종은 안 할 것 같은데 조금 많이 한 몇 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계속 한 학기, 2학기 계속 이렇게 이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복종을 할 것 같아. 힘들어서. 제인이. 마이크 켜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찐이. 나는 엄석대 말에 복종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책에서도 나왔듯이 병태는 복종을 안 하고 막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고 잘못한 걸 콕콕 집어내서 그렇게 말하지만 친구들도 모두 다 석대 편이고 그래서
물론 밥 먹고도 놀 친구도 없어지고 쉬는 시간에도 친구 없이 놀아야 되고 수업 시간에도 모둠 활동에서도 힘들게 혼자서 따돌림을 받기 때문에 복종 쪽이 난 더 낫다고 생각해. 나도 처음에는 한 달 정도 동안 복종 안 하고 했을 텐데 그러다간 결국 복종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계속 공부 성적도 떨어지니까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부모님은 엄석대가 완전 전교 1등에 완전 착하고 이렇게 엄석대 편만 들고 틈만 나면 사사건건 시집을 잡고 친구들은 선생님과 친구들도 엄석대 편이니까 놀 친구도 없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선생님은요? 저는 겁이 많아서 복종을 맞을까봐 복종하는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보면은 뭐 그 끝까지 또 이렇게 싸우는 또 그런 또 그 성격도 좀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봤을 때 그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싸우는 적들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싸우는 쪽을 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만 이제 그 압력이라 이런 것들이 컸으면 아까 말했던 대로 겁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그걸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점에 있어서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 그런데 이제 뭐 함께 싸우는 사람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것들이 분명히 그 올바른 어떤 가치라던가 그런다라면 조금 더 힘을 내서 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희들은 이 책 거의 끝부분 쪽에 그러니까 그 끝부분 쪽에 엄석대가 능력자 물건이다라고 하면서 최고급 승용차 뒷좌석에 턱 젖히고 앉아가는 걸 봤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 얘기만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너희들은 엄석대가 어떻게 되었길래 최고급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어? 하랑이. 엄석대는 약간 위쪽과 아래쪽을 잘 구분하는 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그런 성격 때문에 아마도 했다?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제인이. 혹시 다시 한 번 말해줄 수 있어? 여기 끝부분에 보면 엄석대가 최고급 승용차 뒤에 턱 젖히고 앉아가는 거 봤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어떻게 했길래 최고급 승용차에 앉아 있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글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혜진이. 나는 엄석대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한테 무언가를 뺏는 것을 다 잘했기 때문에 그 승용차도 누군가에게 협박해서 뺏었거나 아니면 무슨 잘못을 해서 누구에게 끌려가서 좋은 차 뒷좌석에 끌려가는데 수갑은 이렇게 차고 있는데 사람은 그걸 못 보고 좋은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나는 생각했어. 나는 엄석대가 그렇게 매를 맞았으니까 달라져서 이제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성공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그냥 성격이 안 바뀌었던 걸 알고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 선생님은요? 뭐 최고급 수용차 뭐 이런 것들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엄석대가 싸움을 잘하는 아이였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뭐 잘 관리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조직을 잘 관리했던 그런 그 특기 뭐 이런 걸 살려가지고 뭐 조직 폭력배나 뭐 이러한 그 우두머리 뭐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그 조직 폭력배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뭐 남의 돈을 빼앗건 아니면 뭐 부정한 사업을 하건 간에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차도 타고 다닐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렇게 형사들에게 쫓겨가지고 결국 체포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다음 제인이. 너희들은 뭔가 제목에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돼 있잖아. 너희들은 혹시 진짜 제목 그대로 일그러진 영웅들이 있는지 아니? 나는 진짜 일그러진 약간 얼굴 같은 게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좋은 일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옛날에 있었던 대단한 인물이 우리 생각에는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참하게 죽어서 영웅인데 비참하게 죽음 때문에 일그러졌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생각했어. 나도 아까 말했듯이 앞에 보면 그 일그러졌다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림 보면은 엄석대라고 시험지에 이름을 쓰고 있는 모습과 약간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한 학급에서 따돌림을 당한 어떤 아이의 이야기라서 일그러진 영웅인 줄 알았어. 나도 민정이처럼 뭔가 내가 봤을 때는 그림에 뭔가 아이들이 보이잖아. 내가 보기에도 민정이 한 아이가 무슨 일을 했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았어. 여기까지 할게요. 자, 제인이 질문을 들으면서 선생님은 아까 앞에서 했던 질문과 좀 뭐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그러진 영웅들에는 누가 있나 뭐 이런 걸 묻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선생님이 오해했나 보네. 자, 뭐 예를 들면 뭐 영웅인 줄 알았는데 그의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서 뭐 실망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폴레옹 알아? 네. 나폴레옹을 혁명을 일으키고 했기 때문에 베토벤 알아? 네. 나폴레옹과 베토벤이 같은 시대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 나폴레옹의 어떤 그런 프랑스 혁명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베토벤이 나폴레옹을 아주 그 좋게 생각해. 그래서 나폴레옹에게 자기가 지은 교향곡을 바치려고 했어. 근데 나중에 나폴레옹이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폴레옹이 혁명을 하는 어떤 그런 혁명가가 아니라 또 다른 권력자, 독재자로 되는 그런 모습에 실망을 해서 결국 나폴레옹에게 바치려던 노래를 나폴레옹이라는 걸 지워버리고 그냥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교향곡들 중에 영웅 교향곡이라는 부분들이 원래는 나폴레옹에게 가려고 했었는데 나폴레옹에게 가지 않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베토벤 입장에서는 바로 나폴레옹이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려 말에 연개소문이라는 그런 뭐 최고 실력자가 있어. 왕은 아니고. 그 최고 실력자들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그 중국의 침략을 물리친 맞서 싸운 위대한 어떤 그런 지도자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도 갖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아주 잔인했던 무지막지하게 권력을 휘둘렀던 잔인한 인물이라는 또 두 얼굴을 갖고 있었을 때 그 부분들이 이제 역시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까지는 아니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동물 구조를 잘 해준다, 동물을 잘 돌봐준다 라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TV 같은 데 많이 보도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뭐 이렇게 영웅적으로 이렇게 묘사된 지 있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후원금이나 이런 걸 막 받아가지고 그걸 막 사적으로 이용하고 자기 막 필요한 거 사고, 오히려 그런 동물들에게는 제대로 잘 안 해주는 그런 두 얼굴을 이렇게 보여줬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건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아까도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누구라고? 이문열 작가. 이문열이라는 소설가이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소설가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들 중에 특히 남자 소설가들 중에는 아주 이렇게 손꼽히는 분이 바로 이 이문열 선생님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게 이문열, 보여? 왼쪽에 있는 분이 이문열이라는 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황석영이라는 분인데, 이 분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인 거지. 이문열이라는 이 분, 지금까지도 그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문열 이 소설가는 아까 선생님도 잠깐 뭐 가장 그 충격적으로 봤다는 건 사람의 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히려 이문열 그 책이 여러분들 집에 꽂혀 있는 경우는 삼국지 책을 이문열 삼국지라고 해서 10권짜리인가 이렇게, 이문열 선생님은 본인 스스로는 별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원래 있는 중국의 그 삼국지를 자신이 이제 다시 이제 쓴 그 이문열 삼국지도 뭐 이렇게 많이 팔린 그런 책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문열 선생님은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지만 안티팬, 소설가들이 보통 안티팬을 갖기 어려운데 이문열 선생 같은 경우는 안티팬들도 상당히 많은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때 이분이 정치를 직접 한 건 아닌데 정치와 관련된 쪽에 지지 발언을 해서 지금 이제 감옥에 있다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뭐 달성 어디 내려가신 그 박근혜 그 국민들에게 탄핵당했던 대통령이 있어, 전 대통령. 그 분을 지지하는 그런 쪽의 일들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반대 정치 세력들로부터 상당히 이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 또 요 이문열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문열 선생님의 어떤 그런 책 속 안에 요즘 이제 그 여성주의,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한데 좀 이렇게 성차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하는 부분들이고, 물론 이문열 선생님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 성차별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쟁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뭐 답을 보여? 정권 말기인 1959년 서울에서 강원도로 전근 온 아버지를 따라 병태도 시골 마을의 한 학교로 전학 옵니다. 한병태입니다. 그런데 병태는 반장을 맡고 있는 엄석대라는 학생이 아이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엄석대. 게다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석대에게 먹을 걸 상납까지 합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여긴 병태는 그런 석대에게 저항합니다. 네가 장관이니까. 급장은 손이 없어? 왜 내가 물을 떠다 바쳐야 돼? 급장이 뭐 선생님인가? 이게?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죠. 병태는 석대를 이기기 위해 아이들의 호감을 사는 작전을 짭니다. 너희들 이거 가질래? 이거 잘 안 부러지는 비비죠? 이 자식이. 그런데 다음 날 그 연필들은 모두 석대에게 가 있습니다. 병태는 담임 선생님에게 이런 상황을 이르지만 오히려 담임은 석대를 두둔하고 나서죠. 그럼 왜 가져갔지?
고자질하는 건 나쁜 짓이야. 게다가 넌 거짓말까지 했어. 솔직히 병태는 점점 더 이 학교의 굴칫거리로 전락해 갑니다. 우리 반은 아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서. 반 아이들이 모두 석대를 우상처럼 떠받드는 이 상황에서 병태도 결국 그에게 굴복하게 되죠. 급장! 이거 가져. 자, 아니야, 괜찮아. 가져. 빨리 가자. 어이없이 끝난 싸움이었지만 굴종의 열매는 달았다. 이때부터 병태는 권력의 달콤한 맛을 알아가게 되죠. 그러던 와중에 6학년으로 올라가고 담임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면서 엄석대의 왕국은 붕괴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매사에 진실되게 생각하고 늘 자유롭게 행동해라.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1987년 8월 발표된 이문열의 소설을 영화로 각색했는데요. 소설이 독대를 만드는 것은 통치자뿐만 아니라 스스로 굴종하는 국민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해 인간 사회의 보편적 부조리를 들춰냈다면, 영화는 자유당 독재가 막을 내린 1960년 4.19를 전후로 한 시대적 상황을 원작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역사적 성찰에 더욱 방점을 찍고 있는 거죠. 영화 내내 엄석대의 독재에 굴종하던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의 종용에 힘입어 엄석대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는 대목. 하나만 찍어 이겨줘. 누가 소설 몰락처럼 했어요. 입안에서 가장 어수룩했던 영팔이 울먹이며 소리칩니다. 니네들도 나빠. 독재는 누가 만드는 걸까요?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해보면 아마 영화 전편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뭐 또 이렇게 소설로 읽는 것과 또 이렇게 영화로 보는 것들이 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것도 또 이렇게 비교해서 매체의 차이에 따라서 또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비교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영화하고 이 원작하고 이 동화하고 좀 다른 것들, 그 원작하고 좀 다른 점들은 이 6학년 담임쌤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나온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6학년 선생님도 자유와 정의를 얘기하지만 그 역시 나중에는 또 권력자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원래 세상이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그 작가의 냉소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담겨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요 이야기에서도 잠깐 나오는데, 그리고 아까도 이제 그 우리가 엄석대에게 그 컨닝을 시켜준 아이들 얘기도 나오는데, 6학년 담임선생님은 엄석대만 혼낸 게 아니라 반 아이들도 다 나중에 혼내고 때리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6학년 담임선생님이 그 반 아이들을 다 때린 이유는 뭐고, 그렇게 반 아이들을 다 때린 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가부터 얘기해 볼까? 엄석대만을 때린 것이 아니라 그 반 아이들 전체를 다 한 대씩 때렸는지 몇 대씩 때렸는지 다 때렸는데 왜, 무슨 이유로 때렸는지, 그리고 그렇게 반 아이들을 때린 선생님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122쪽) (123쪽) 선생님 책으로는, 선생님 이 책인데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책으로는 122쪽 123쪽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기 그 시험지를 바꿔치기 한 비겁함과 앞으로는 그렇게 굴복해서 살지 말라는 교훈. 그럼 그런 그 선생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교훈이라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교훈이라는 거는 조금 더 잘 일깨워주는, 이거는 약간 강압적이니까 교훈이라기보단 체벌 같은 거
라고 생각해요. 또 민정 저는 하랑이처럼 비겁하고 스스로 일어나서 굴복하지 않지 못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언제나 남이 선생님이 같은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굴복하는 거나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기다리게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때린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처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꾸지람 정도는 해서 너희들도 잘못했다고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괴롭힘을 당하고 엄석대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자 면도 있는데 때리는 건 좀 너무 센 처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컨닝을 그 시험지를 봤거든. 친구들이 때릴까봐 겁이 나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위반을 걸어 벌을 주기 때문에 놀이에서 따돌림을 받기 싫어서 그런 이유를 대고 자신이 그런 것 때문에 시험지를 바꿔줬다고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께서 자신의 몫을 빼앗기고도 분한 줄을 몰랐고 불의한 힘 앞에 굴복하고 부끄러운 줄을 몰랐던 아이들한테 매질을 해주는 게 오히려 이 친구들은 석대와는 다르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매를 맞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이 친구들에게 매를 때린 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인이 제인아 네. 넌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인아,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너 차례 돼서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질문하면 그때부터 생각하고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고, 또 이미 친구들이 앞에서 3명이나 얘기했으면 그 사이에 친구들 의견도 참고가 되어서 너 차례 되면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인아, 선생님의 질문이 뭐였어? 제인아, 선생님의 질문이 뭐였어 너한테? 응? 선생님의 질문도 기억이 안 나? 제인아, 네 상황을 얘기해줘야 선생님이 진행을 하지. 선생님의 질문 기억나니 안 나니? 잘 안 나요. 제인아, 선생님 질문 잘 못 알아들었으면 질문 잘 못 알아들었다고 바로 얘기해야 돼. 그냥 기다리고 있지 말고. 전혀 해결 안 돼.
자꾸 이런 일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희는.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막 시간 지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선생님의 질문은 122쪽, 23쪽을 바탕으로 이 엄석대를 혼난 것까지 엄석대가 나쁜 놈이니 잘못했으니 혼낸 것까지 그렇다 치는데 엄석대에게 그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반 아이들을 다 1번부터 한 사람씩 차례로 나오라고 해서 다 5대씩 때렸어. 5대씩.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아이들을 왜 때렸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책 122쪽에 보면 그렇지만 너희들도 값은 치러야 한다. 첫째로는 지난날 너희들이 저지른 비겁함에 대한 값이고, 둘째로는 앞으로의 삶에 주는 교훈의 값이다 해서 너희들이 비겁했기 때문에 혼나야 된다. 또 너희들이 앞으로 혼나야 이 혼난 걸 기억해서 앞으로는 비겁하지 않게 제대로 살 거다. 그러니 앞을 위해서도 너희들은 맞아야 된다면서 5대씩을 때는 이 선생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들. 결국은 이 문제는 세진은 또 이 문제를 조금 오해해가지고 아까 그 컨닝 시켜준 아이들과 이렇게 연결시켰는데 지금 이건 컨닝 시켜준 아이들도 아니고 그냥 다수의 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일방적으로 엄석대에게 당하기만 했고 엄석대에게 물건을 갖다 빼앗기고 바쳤고 안 그러면 자기들이 뭐하니까 엄석대 등살에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선생님의 인식은 뭐냐면 너희들이 엄석대에게 협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엄석대에게 무릎 꿇었기 때문에 엄석대 같은 독재자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왜 저항하지 않았냐. 니들이 저항했다라면 엄석대 같은 독재자는 있을 수 없었을 거 아니냐. 그리고 6학년 돼서 너희들이 지금 힘을 합세를 하니까 엄석대를 무너뜨린 거 아니냐. 이처럼 너희들이 얼마든지 나섰더라면 엄석대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 거다. 근데 너희들은 왜 안 그랬냐. 그러니 너희들 잘못도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혼나야 된다. 라는 식의 논리를 전개했다는 거야. 이러한 이 다임쌤의 논리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제인이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인아,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네 판단을 얘기하는 네 판단. 지금 네 상태로서의 판단을 얘기하는 거야. 너가 봤을 때 이 다임쌤의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 아니면 너가 들으면서 다임쌤의 얘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너의 그 판단을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제인아. 조금 말이 안 됐다. 왜? 어떤 점에서? 만약에 엄석대한테 만약에 반항을 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괴롭힐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제인이가 말한 것처럼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엄석대에게 반항을 했더라면 더 맞아 터지고 더 큰 손해가 있는데 어떻게 저항을 하느냐, 어떻게 덤비냐. 안 당해봐서 네가 모르는 소리 하는 거다, 다임쌤님이. 이러한 항변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의 어떤 그런 시절을 겪었다 그러고 또 그에 연달아서 박정희 시절의 어떤 군사 독재를 겪었다 그러고 또 그 뒤에 연달아서 뭐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도 뭐 군부 독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걸 뽑은 것 그리고 그것들을 또 인정해 준 건 국민들 아니냐. 그러니 국민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독재를 허용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독재에 의해서 국민들은 단지 피해를 본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어떤 그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았을 때 책임을 과연 물을 수 있다고 보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들은 6학년 때 아이들이 엄석대를 몰아냈어. 몰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선생님의 도움.
그렇지. 그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몰아낼 수 있는 거지. 과연 이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아이들끼리 엄석대를 몰아낼 수 있었겠냐. 근데 그 선생님이 이봐, 너희들이 이렇게 몰아낼 수 있었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그동안 안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혼나야 돼. 라는 어떤 그런 논리는 사실은 과연 맞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따져볼 어떤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그대로 계속 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아이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 선생님의 논리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122쪽에 보면 근데 이런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 그 한병태는 좀 다른 생각을 해. 둘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느닷없는 그들의 정의감이 미덥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자신이 믿어오던 종교를 갑작스럽게 바꾸는 사람이나 사상을 한순간에 바꾸어버리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들이 남 앞에 나서 설쳐되면 설쳐될수록 내가 굳이 석대를 고발하려 들면 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 끝내 입을 다문 것은 그런 아이들에 대한 반발로 오기가 생긴 때문이었다. 내 눈에는 그 애들이 석대가 쓰러진 걸 보고서야 덤벼들어 등을 밟아대는 교활하고도 비열한 변절자로밖에 비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선생님이 읽어준 이 부분을. 선생님이 오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그저 그 석대의 말을 잘 듣고 했는데 선생님이 오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석대가 선생님한테 혼나는 걸 보니까 이제 석대도 이제 석대보다 무서운 사람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선생님을 믿고 그 석대를 비워한다. 그런 점에서 그 아이들이 마치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한병태가 보기에는 또는 이 이문열 작가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정의롭지 않다는 거야. 그 아이들이 정의로워서 저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 죽은 권력, 무너진 권력에서 이제 벗어나서 누구? 새로운 권력 편에 붙은 그냥 불나방 같은 권력에만 기대어 사는 어떤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아이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아주 꼴보기 싫다라는 거야. 라는 어떤 이런 한병태의 시각을 또 어떻게 볼 거냐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 정권이 바뀌었어. 그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권이 대통령을 배출했었는데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곳에서 대통령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을 지지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노선을 바꾸고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을 막 뭐한다? 비난한다, 비난하고 그 잘못을 막 지적질한다 라고 봤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인지 잘못을 이렇게 맹렬히 꾸준히가 정의로운 사람을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단지 중요한 권력에 따라서 이리저리 마음을 바꾸는 사람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따라서 시각은 뭐 한다는 거야? 달라지는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일제 침략기에는 친일파들이 일본이 최고라고 그러고 막 일본을 위해서 막 살았었어. 그러다 일본이 뭐 하니까? 망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한 다음에 미국이 들어왔어. 미국 군대가 들어왔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바로 또 뭘로 바뀌어? 친미파. 미군정 쪽에 달라붙어가지고 또 다른 권력을 누리더라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또 현명한 거야. 왜? 권력 옆에 붙어서 아부하며 살아야 사실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편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권력에 뭐한 사람들은 저항한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의 어떤 그런 삶을 살기도 하다라는 거지. 또는 자기가 지조를 지킨다고 그래 나 친일파였다. 계속 그 다음에 친일파였을 경우에는 뭐 한다는 거야? 자기가 지조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몰락하게 되겠지. 그런 점에서 누가 권력자인 건가를 잘 봐서 빨리빨리 뭐 해야 되는 건가? 바꿔야 되는 건가? 눈치껏 잘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를 자기는 뭐 해야 되는 건가? 딱 정해놓고 그것만 지켜야 되는 건가? 아니면 자기는 권력과 관계없이 올바름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점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은 뭐 각자의 어떤 그런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고, 이 책에서는 바로 그러한 그 권력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근데 그것들이 단지 학급에서만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아니면 우리 전체 우리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세계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각 나라들이 누구 편을 드느냐, 이런 그 관계들 속에서 이런 어떤 그런 인간 사회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어떤 그런 측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은 우리말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팔리고 있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공감하며 읽는 그러한 또 책이기도 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권력 앞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 건가, 어떤 삶을 살 것인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가졌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아까 세진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동안 우리가 반장, 회장에 대해서 반장이란 무엇인가, 회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정말 반장이 선생님을 대신한 심부름꾼, 선생님을 도와서 뭐하는 사람,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강했어. 근데 최근 들어서의 생각 또는 원래의 반장이나 회장의 역할은 선생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야? 반장이나 회장은 어떤 사람이야? 선생님이 반을- 없을 때 반을 책임지는 사람. 반을 책임지는 사람? 물론 책임지는 사람일 수 있는데, 요즘은 그 반 아이들이 대표로서 선출하는 거야. 반 아이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하는 사람이 위에 권력자라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 아이들을 대신해서 반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그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그런 역할들이 더 크더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반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선생님께 잘 뭐 할 수 있는 사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반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 물론 이제 선생님이 어떤 그런 이야기를 반 아이들에게 중간에서 잘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의 어떤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생님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이 우선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게 더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야. 자기를 뽑아준 반 아이들의 의견을 더 우선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반장이나 회장에 대해서 반 아이들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학교나 선생님의 어떤 그런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으로 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제 이렇게 발달하고 성숙해 가게 된다면, 그 학급 내에서도 그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훈련되고 교육된다면, 그렇다면 반장의 어떤 그런 역할이라던가 반장이 어떤 지위에 있는 건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로빈손의 시끌벅적 일본 온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미국에 대해서 봤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어디에 대해서 보는 거야?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아주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일본에 대한 감정이 복잡할 텐데, 하여튼 다음 주에는 로빈손의 시끌벅적 일본 온전기를 통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네.